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5분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오늘 라이브를 안 켜려고 했는데 갑자기 꺾인 숫자들이 좀 눈에 띄어서요.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안 켜려고 했는데도 라이브를 켜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서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분위기 수치상으로 꺾였다. 다시 꺾였다. 어떤 부분이 꺾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민님 반갑습니다. 부자아빠님 반갑습니다. 이 벚꽃 사진 올라온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벚꽃도 어느 정도 많이 젖는 거, 좀 지는 것 같은 분위기. 네. 자, 주간식 거래지수 다시 가지고 옵니다. 마이너스 0.37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수치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30% 하락했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40% 하락 거래가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30%, 40% 하락 거래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세종시는 반등을 했죠. 요거 어제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영상 올린 게 한 1300분 적지 않은 숫자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다. 이런 수치 정도 봐주셔서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3조씩 소진되던 것이 2.5조 소진되고 있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고, 이 소진 속도가 점점 더뎌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대출 내서 집 사는 것이 더 줄어든다, 요런 의미.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요런 의미. 요거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 맥시멈 1600을 바라봤어요. 맥시멈 1600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죠. 네. 매도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 그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어요. 약간 아주 미세하지만 둔화되었어요.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물량 증가세가 대구가 늘상 상위권을 점하고 있습니다. 6,000건 정도 되면은 좀 균형을 잡을 텐데, 요거 지금 연초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세 물량 여전히 많다. 전세에 놓을 바에 안 놓는다. 아니면 여유되는 사람은 월세로 그냥 돌리고 만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임대 물량 2만 개 조금 모자라는 모습. 연초 대비 늘어나는 곳. 거의 대구가 뭐 포항 지역도 좀 많이 임대 물량도 늘어나긴 했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여전히 별로 감소하지 않는 분위기. 요거 주말이니까 미분양 물량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 말이 되면 다음 주말 방송쯤에는 아마 다시 다뤄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미분양 13,000개. 누가 자꾸 17,000개라는 글을 올리는데 요거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것은 1월 말 기준으로 13,000개. 포항이 5,000개예요. 포항이 5,000개. 인구로 환산해보면 포항은 50만의 도시에 5,000개, 230만의 도시에 13,000개. 포항이 압도적으로 미분양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어제 포항분이 한번 들어와서 대구 내용을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포항 살벌하게 많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분양 예정 물량 2023년 지금 분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네, 안녕하세요 유인객님.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2월 달에 뭐 명덕 지역 지금 여기 가보면은 와, 그 너른 땅에 다 문 떼놨죠. 우리 경상도면 다 문 떼놨습니다. 이게 다 멸실 다 됐다는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서 나갔죠. 그리고도 집이 남는 부분. 항상 공급 물량 이야기할 때면 꼭 공급 많다 그러면 멸실도 많다 이렇게 서로 막 이 끝없는 숫자 싸움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멸실은 연간 보통 한 4,000개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멸실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멸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은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3월달도 다 지나가는데요. 이런 것들 한 개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이유로 삼아서 뭐 25년 이후에는 또다시 공급 부족이 또 심화될 것이고 또다시 문제가 또다시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이런 그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가져볼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대비 10건 증가했어요. 일부 지역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디더라 쭉 달성군 지역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 달성군 지역 그 외 지역들 뭐 조금 증가 감소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 대비 10개 정도 늘어났어요. 분양권 거래도 굉장히 활발했다가 다시 거래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고요. 매수 심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KB에서 발표하는 곳 세종시가 요게 50과 40을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가 0.09 플러스로 이번 주에 나와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대구는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 다시 강해지는 모습. 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면 매도세는 강해지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매수세는 여전히 크게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 매수 의지수가 9.3이에요. 9.3. 이 10 아래면은 완전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봐야 될 정도. 매수 심리는 그닥 살아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21년 11월 30일 이 숫자 세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다가 말았는데, 네, 영님 반갑습니다. 숫자 세다가 말았는데 이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물량이 공급도 장난 아니게 많이 되었지만 이 전월세 물량들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특집만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아파트만큼 관심도 없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와서 이 숫자 이 세는 작업에 비해서 이거 내가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는 싶어가지고 숫자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라 그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클릭. 이게 좀 웹 크롤링 이런 거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취합하지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요. 어쨌든 이런 물량도 장난 아닙니다. 오피스텔 공급 요 근래에 한 5년 정도 동안은 최근 5년 정도 동안은 멸실되는 물량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다 들어가도 될 정도로 오피스텔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말이 없어서 그렇지 공급 물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가 공실 눈에 띄시나요? 상가 공실이 왜 이리 많냐? 물론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가 공실 원인은 상가가 겁나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삐까번쩍한 건물들 막 들어서 있어요. 인천에 어디 뭐 지역 뉴스 나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한 2, 3층 되어 보이는 건물, 굉장히 넓은 건물, 일반 뭐 상업 지역에 가면 있을 법한 대형 상가 건물들, 뭐 건물 땅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500억 정도 들었대요. 근데 이것이 얼마에 나와 있냐? 200억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200억 수준으로. 그래도 아직 임자를 못 찾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진천동 지역인가요? 경매 물건이 한 개 계속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물건 가격이 한 30억 정도? 평수도 굉장히 넓습니다. 상가 있는 큰 건물 아마 이 정도 규모는 되지 싶어요. 막 수백억짜리 건물 규모는 되지 싶은데 한 층이 아마도 어린이 병원을 했다가 뭐 폐업을 하고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정도 규모의 규모가 되는 것 같았는데 평당 대지 지분 가치로만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치려나? 뭐 그 정도의 느낌. 감정가는 50억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30억 되는 느낌.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와 저런 거 잡아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아마 거기 월성동 그쪽이라서 뭐 상가 분할해서 뭐 학원업이나 뭐 이런 대형 학원도 들어올 법한 그 정도 규모에 있는 것들도 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오늘 63건, 60이라는 숫자가 우리 한창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28건부터 30건 때 요 거래, 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많이 좀 강조했었는데요. 거래량 적었을 때 비해서는 야, 2배나 늘어났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래 들어서 하루에 막 80건, 90건 거래될 때 비하면 뭔가 분위기가 약간 미묘하게 약간 달라진 느낌 드시죠? 예상 거래량 1600건을 살짝 뛰어넘었었고요. 그렇다면 3월의 거래는 어떻게 예상했냐?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 1월달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든 자료인데 1500건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1월달, 2월달보다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이 흐름으로 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꺾였다. 거래량 증가했던 것이 꺾였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살짝 가지고 와봤고요. 또 꺾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주간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주간 거래량이 268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주간 거래량이 459건, 점점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꺾였습니다. 407건. 부산은 3월 누적 거래량도 2월의 누적 거래량보다 부산은 거래량이 벌써 꺾여버렸거든요. 대구는 아직까지 3월의 거래량 요 수치상으로는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주간 집계되는 것은 약간 꺾인 모습. 계속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느낌. 하지만 분위기는 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계속 요 부분까지 제가 미세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 부분까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태양아너스 87평형 요게 한 2018년도에 거래가액이 22억이었어요. 28년 아마 11월쯤인가 2018년 후반부에 이렇게 거래되었다가 11억 되어서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부산에는 이런 일들이 흔해 빠졌습니다. 흔해 빠졌어요. 이때 가격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2018년 가격 대비 50에서 60% 지금 정도 가격이 올라왔는데요. 해운대 지역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20억짜리가 33억 이렇게 바뀌는데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은 2018년 가을경에 초겨울 무렵에 거래된 가액의 100% 오르는 곳도 있고 조금은 인기 있는 지역은 80%, 좀 인기가 덜한 지역은 60%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의 요 근래의 현상들이거든요. 한두 달 전까지 계속 나타나던 현상인데 그 정도의 모습 그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벌 수 있고 역시 자본주의. 네, 장나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만촌3차 하상파크 드림 8억 웬만하면 다 15억 이상 갈 동네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그런 곳들. 자, 중층의 가격 30% 하락, 국평에서 지금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34평형 마찬가지 구정가지로 요거는 40% 정도 하락했는데 야, 고층이다? 그럼 요 근래 가격치고는 요 정도는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세계 위기나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도 근래 분위기에서는 요 정도면은 괜찮게 사는 느낌. 대형 평형들은 하락률 조금 다르게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5억 고점 대비 30% 정도 고층 요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대구 이안 센트럴D 2년차 이제 채운 아파트들 이 과연 얼마나 남겼을까? 동대구 이안 센트럴D 분양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2021년도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완전 이 최정점이었잖아요. 이 매물도 없어요. 사실 원래 그래요. 2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매물도 없고 거래도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한 6개월 그 전부터 시작해서 2년차를 채우지 않고도 이 시장에 거래되는 사례가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네, 가격 5억이라는 것. 그래서 분양가 제가 분양권 거래되는 가액을 말씀드릴 때도 5억 이상인 부분과 5억 이하인 부분. 사실 5억 왜 그 기준으로 삼냐면 이 5억이면 정말 대구에서 웬만한 거 다 산다. 근데 한 5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아파트 값이 5억이라고? 이런 의문을 표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가 너무 5라는 숫자, 수성구 인기 있는 지역 15라는 숫자,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 사실 이 돈에 익숙하지는 않지 싶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싶어요. 어쨌든 단 눈높이는 다 높아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캐슬 골드파크 5단지 이 연식이 내일 모레면 20년 차입니다. 내일 모레면 20년 차. 가격이 5억 아래쪽에 거래가 근래 들어서 띄엄띄엄 일어납니다. 30% 정도 중층 전형적인 모습. 근데 한창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40% 고점 대비 40% 하락거래도 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은 아무튼 40% 하락거래는 빈도수가 좀 적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익 뉴타운 55평형 1980년 아파트. 우리나라 지금 중위 연령이 요 정도 나이쯤 되나요? 네,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힐스테이트 다사역 2022년 이런 것도 원래 거래가 안 돼야 되는데 매물로 나옵니다. 가격 4억
수목은 제1풍경채 가격 거의 40% 정도 하락했는데 저층이더라. 요것도 굉장히 호가, 거래가액하고 호가 보면은 사실상 좀 시내 쪽에 입지한 곳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외곽이죠. 가보면 그 동네에 가보면은 좀 많이 외곽 느낌 들어요. 그러면 또 분위기 한창 좋을 때는 숲세권 이렇게 또 내세우기도 했었죠. 네, 숲세권 좀 많이 외곽 지역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뭐 비싸다 싸다 말은 안 해도 현재 가격이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서안 화성타운 92년식 아파트, 이제 이것도 30년 차. 요 참 오래된 아파트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의 중층 3억 7,500. 이런 것들도 5억 6억 6억까지 갔던 게 5억 8천, 거의 뭐 2억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분양권이고 뭐시고 한 2억 정도는 웬만큼 다 떨어지는 모습. 테크노폴리스 여기도 좀 외곽지역, 여기도 똘똘 뭉쳐서 가격 같이 많이 올리려고 했었죠. 43평형 가격이 6억 2천여까지 갔습니다. 6억 2천. 고점 대비 40% 정도. 거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지역들은 요 좀 40% 하락했네, 저층이네, 여기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가 좀 띄엄띄엄 있었던 곳들은 이 하락률 계산하기도 조금 더 번거롭기도 합니다. 복현 푸르지오 중층, 고층, 네, 30% 정도 하락해서 3억 6천. 야, 3억 되면 정말 웬만한 곳을 다 살 수 있는데, 분양권 이런 것들 지금 5억이거든요. 황리진 캐스빌, 아까 중위 연령 요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중위 연령이 아마 한 많은 기준으로 한 45세, 46세 아마 이 정도 되지 싶어요. 여기서 집값 3.5억짜리를 사느냐, 5억짜리를 사느냐. 이 은퇴하고 퇴직할 연령이 되었을 때 한 62, 3세까지도 못 버티죠. 한 60세까지 대충 있는다고 치더라도 1년에 1,000만 원씩 이 남은 이 직장 생활하는 기간 동안 그 돈만큼 들어가는 그 정도. 그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3억 되면 웬만한 곳을 다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 화원 이진 캐스빌, 여기도 화원 요 동네 가보면 우뚝 솟아 있는 그곳 30% 이상 하락했는데, 예, 고층 가격. 이것도 프리미엄, 한창 때 프리미엄 주고 샀다가 마음 고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살 때 그 업계약에서 샀대요. 업계약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팔아봐야 남는 거 한 개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이 이 프리미엄 주고 샀는 아마 그 가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프리미엄 주고 샀던 사람은 야, 정말 재미 한 개도 못 받겠네. 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손해 안 본 게 어디야라고 하겠지만, 이 2017년에 입주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이 화려했던 시절을 그거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물론 이 고점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 이럴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분위기죠.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동 그러면 한신도의 웨스턴 팰리스 요거 고점 제대로 찍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 5,300. 요 가격 평가 내리기 약간 애매하고요. 한라 아우젠트 센텀, 요것도 전세 물건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칠성동이가 대구 시내 뭐 원도심 이런 곳에 아주 가까운 그곳. 네, 별꽃치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격이 3억 4,500입니다. 해신축의 9평에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3억 4,500입니다. 주상복합이죠. 와, 가격, 이거는 진짜, 와, 심하다. 심하게 많이 가격이 싸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억 4,229평형 가격이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곳이 아마 이 진천동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성자이 33평형 가격 3억 3천. 웬만하면 1,000만 원이면, 평당 1,000만 원, 웬만하면 커버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분위기. 고점 대비 40% 정도인데, 층수도 중층 정도 되는데 40%? 대구 혁신도시 LH 이노힐즈 평당 1,000만 원이면 해결.
또 47평형 요 태전동 요 칠곡지역이네요. 네. 가격 3억 1천 47평이 평리 롯데캐슬 32평형 3억 7백.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평리 롯데캐슬 그쪽 푸르지오였던가요? 아마 거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평리 롯데캐슬 쪽에서 제가 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와 어마어마한 거기가 평리 뉴타운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아파트 지금 막 솟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우후죽순 느낌? 정말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정말 우후죽순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비도 왔는데 네. 비가 오고 나서 이 죽순 막 이렇게 대나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막 뭐 여기저기 막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3억 이상 요 페이지 한 페이지 말은 길어졌는데 3억 이상 거래 건수가 또 줄어들었어요. 올베 2차 아이파크 요거 근래에 들어서 뭐 학교가 들어오니 말이 많았는데 뭐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뭐 지난번에 교육청 관계자라고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2월 말에 확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한번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글도 사라지고 그다음 말도 사라지고 있고 네 외곽 쪽으로 가면 가격들 대구의 외곽 지역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안 되고 뭐 800만원 이런 것들도 최신축에 있다. 또 꺾였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싸게 거래된 것은 고가에 거래된 것은 늦게 신고되고 싸게 거래된 것은 빨리 신고되고 요 현상은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요즘은 그나마 거래 신고가 약간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뭐 20건대 후반 하루에 30건씩 거래되는 시절에는 어제 거래되면 오늘 실거래가 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부분도 좀 많이 짚어드렸었죠. 거래 신고가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는데 지금 요 빨간색 네모가 노란색 네모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힘들지 않을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 땡겨 쓰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 이런 영향들. 와 근데 시중 금리가 정말 왜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지 특례 보금자리론의 매력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 비싼 아파트 오늘 같이 막 30억짜리 이런 거 한 개 거래 터지면은 건당 거래대금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부산은 그런 아주 비싼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거래 터지면서 2월에 건당 거래대금이 4억까지 치솟아 있거든요. 어쨌든 요 부분은 지금 3월 들어서는 건당 거래대금이 약간 꺾여요.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같이 꺾이고 있더라고요. 거래량 2,000건 돌파에 계속 주목해서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때 2017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에는 2017년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2015년 16년 대구의 공급이 굉장했었다. 그 이후의 분위기가 2015년 16년 좋지 않다가 다시 과공급이 해소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었죠. 지금 과공급이 해소되고 다시 살아나려면 25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다시 2017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더라도 지금 재현하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사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억 미만 비중 53%. 이것도 어느 아파트가 거래 많이 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 됩니다. 3, 4억짜리 거래가 여기가 제일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많이 근래 들어서 쭉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고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2, 3억짜리 거래도 충분히 많다. 대구에 아파트 거래 2건 중에 1건은 3억 미만의 아파트다. 뭐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와 편갈라서 뭐 싸우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을 정도. 대구의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 했을 때 한 60대 50. 근데 한 60% 정도가 유주택자, 나머지 한 40% 정도가 무주택자인데요. 아파트 이 전체 주택 통계 기준이고 아파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가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7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지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도 3억 미만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주택, 무주택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3억짜리 아파트 웬만하면 이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정책 자금 이용해서 웬만하면 집 다 내일 모레라도 당장 이거 정말 뭐 70% 80% 대출 땡겨가지고 4,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주택 무주택 구분도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뛰어넘지 못했어요. 부산은 제가 요 300건 기준으로 해서 여기 뚫나요 했을 때 부산은 훨씬 더 사람들이 공격적이에요. 대구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던 지역들의 투자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구는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 강하게 반등한다는 느낌 들진 않죠. 6억 이상 비중 올라가고는 있지만 부산은 제가 여기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아마 한 17% 정도 되지 싶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율이 부산의 기준으로는 17% 정도. 물론 비싼 아파트가 더 많아서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쌍봉으로 올라왔어요. 뭐 일만 터졌다면은 와 지금 내 안 데리고 간다고 막사 출발한다고 나도 타야지 이런 분위기가 더 있는데 대구는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적이진 않아요. 분양권 거래량 9건 중에 신고가는 1건. 분양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물 여전히 한 4,400개 정도로 분양권 매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영향이 좀 크게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되었을 때도 3년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한국부동산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3년 지나면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맞더라. 그러면 지금 막 공기가 늦춰지고 이러면은 뭐 위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뭐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분양하면서 작년에 분양했나요? 재작년에 분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전매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벌어줄게. 우리 공사 천천히 해줄게. 이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문구가 구체적으로 딱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매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벌어줄게. 공사 천천히 해줄게. 3년 지나고 나서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런 분위기인데 웬걸? 그 물량까지 그런 물량들까지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가격 5억 이상과 5억 이하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더샵 수성 라크에르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9천. 이게 숫자 3입니다. 3억 차이 납니다. 네,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은 역시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종환님 댓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앞으로 영원히 팬데믹 폭등과 같은 시기는 오지 않을 듯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국민소득이 뛰어야 하는데 앞으로 가난의 질 일만 남았습니다. 고물가 가난한 생활, 이게 우리가 처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본처럼만 돼도 정말 좋겠다. 나라가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가나 이것은 최소한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물가입니다. 이 물가 뭐 상승률 4%, 5%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 체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동네 옷가게 이런 것들 가다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잘 되는데 잘 된다고 또 신세계는 또 대구 사람 또 전형적인 멘트가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여기 야 그 사람 넘쳐난다 미어 터진다 주차하기 힘들다 뭐하다 하는데 여기 와서 돈 벌면 어디 갑니까? 또 본사로 또 돈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대구 자본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대구 사람이 대구에서 돈 쓰고 뭐 지역 앞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여기서 돈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돈이 돌아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대구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느낌. 네, 나머지 분양권 가격들도 지금 이 신고가 한 건 있었던 게 신고가 대 신고가가 아닌 듯한 이런 느낌. 8억까지 갔었던 것도 6억, 프리미엄이 한 2억씩 빠지기도 하고요. 이 표시가 안 나는 이 신규로 거래 터졌는 두류역 자이, 내당동에 있는 두류역 자이 가격이 25층에 4억 9천. 요것도 살짝 숨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워낙 분양권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박종환님, 네, 많이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슬픈 미래지만 그렇게 보면 또 그것이 슬픈 미래긴 하지만 좀 우리 세대는 제 나이 또래 혹은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연배가 앞서시는 분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 않았나. 또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뭐 자식 세대나 이렇게 또 미래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박지만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
야, 그러면 국민 소득이 뛰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국민 소득이 뛰어야 되는데, 자동차, 현대차, 뭐, 킹산직 이러면서 연봉 나오잖아요. 연봉 평균이 엄청 높다고 막 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현대자동차 킹산직에 막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킹산직 지금 있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고연령대일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생산직에서 20년, 30년 뼈가 굵은 사람들 연봉 해가지고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 또 연령대가 낮아지면 또 그 처우는 생각보다 킹산직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지는 않는다는 느낌.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의 또 연봉을 또 대량 띄워준다면 세계적으로 경쟁에 나가는 이 시장에서 도요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그 한 번씩 일본을 참고하기 위해서 본다는 그 내용 거기 누군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일본 방송 일본 내용 매번 다뤄주는 그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 전에 도요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한정 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이자로 돈이 줄줄 새 나가는데 돈이 과연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고요. 전세 거래량 54건. 전세 거래량도 지금 다시 줄어들죠.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거. 네, 김동희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한 30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다 돼가죠. 이쯤 오면은. 자, 여기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들어서 주간 거래량이 385, 박간에 맞습니다. 내가 찾는 알고리즘님. 박간에 저거 보시면은, 우리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모습. 그때는 그것도 봤어요. 어젠가 도요타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고등학교 자체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경기가 한창 좋고 이랬을 때 이 젊은 세대들도 네, 그 미래를 너무 빠른 시간에 담보 잡혀서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았대요. 근데 시절이 하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도요타 생산직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과거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시 전세 거래량 다시 돌아와서요. 385건 지난달입니다. 2월달에 방송할 때 385, 387, 472 여기서 꺾였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붙였는 이유가 주간으로 했을 때 거래량들이 꺾여 나가는 부분들을 다뤄드리기 위해서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72에서 418, 352, 346, 327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량 요 부분만 제가 지금 953에서 718 요 부분만 짚어드리다가 주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 않더라도 매번 말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짚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작은 숫자 하나하나들도 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느끼셔야 됩니다. 피부로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뭔가 좀 꺾이는 느낌이 들죠. 분위기 전세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 전세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값 지 혼자 난리치고 싶더라도 뭐 호가 올리고 비싸게 팔고 싶고 뭐 사람 마음은 다 그렇겠지만 이 변화하는 분위기에 좀 적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환님 댓글 한 개만 더 볼게요. 물가 인상 수준만큼 부동산이 오르는 거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인상은 결국 부작용이 발생. 정글에서 내 아파트 오르는 것도 싫어요. 세금만 더 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올라주더라도 좀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을 텐데 100%, 200%막 이렇게 치솟아 올 물가 40% 오를 때 지난 10년간 물가 40% 오를 때 뭐 아파트 값 뭐 한 200% 가까이 올랐던 뭐 이런 통계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깎였죠. 많이 상승률을 많이 반납하고 일부 아파트들의 느낌은 정말 딱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 곳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파트는 그 세월 동안 노후화되기는 했어요. 노후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건축비 오르는 거 이런 거 정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지난 10년간 물가 40%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 40% 올랐다고? 그럼 저 이거 매력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졌고
저점 대비 한 10년 전 대비 40% 정도 올랐지만 아파트는 조금 노후화되긴 했지만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보기도 있어요. 네, 결국 뭐 지금 공시지가도 엄청 많이 떨어뜨리고 저는 그것도 하나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내시는 분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아마 60%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 20% 만약에 100이었던 것이 공시지가 100이었던 것이 거의 한 20% 가까이 빠져가지고 뭐 한 8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와 세금 적게 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0%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요거 다시 올리는 그 방안 계속 있었잖아요.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 요거 80으로 다시 올리게 되면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 아마 내는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모르는 척 하면서 종부세도 없앨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 정부가 이것을 80으로 끌어올린다면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생각이 없구나. 세금을 걷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선님, 익명방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믿을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을 필요가 있으시 싶어요. 그 가운데에는 누군가는 또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 10개 중에서 1개 정도 글을 건진다 이런 느낌으로 살펴봐야 되지. 거기에 뭐 사람들 뭐 어느 지역 아파트가 뭐 좋다더라, 어디 뭐 신고가가 되었다더라, 어디가 뜬다더라, 막 이런 데서 같이 그게 휩쓸려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글을 제대로 걸러서 볼 그 재주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안 가는 게 차라리 정신 건강에 이롭지 있습니다. 네, 박정환이 오래된 고층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들은 어찌할런지 40년 50년 그냥 살아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살아야 되죠 뭐. 지금 뭐 한창 돈을 잘 벌어가지고 2억 3억 분담금을 내고 감당해내고 뭐 삼익비치 이런 곳은 분담금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분담금 7억이라 그러잖아요. 댓글 예 박종환님 남겨주셨네요. 남 얘기 아니고 정말 저거 반띵만 해도 사실 이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무시 못 하거든요. 리모델링만 하려고 쳐도 리모델링 하는 그 기간 동안 나가서 다른 데서 전세에 살아야 되는 이런 금융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뜯어 고치는데 돈 많이 내라 하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뭐 증축이 일어나고 뭐 얼마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집당 2, 3억씩 내놔라고 하는데 지금 세월에서 이 중연령 이 40대 중반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한 20년 30년 되는 곳에 살다가 향후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이 이제 60 다 돼가고 60 넘어서고 이런 무렵에 야 2억 3억 더 내가지고 재건축 하라 그러면은 거기 누가 2억 3억 내겠습니까? 아파트 뭐 수도관 이런 것들 노후화 돼가지고 집집마다 뭐 돈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수리하는데 돈 보태라고 해도 그것도 시행 잘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집집마다 몇백만 원 내놓으라 해도 이거 아파트 뜯어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몇 억씩 내서 해라?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는 그 시점에 가서 저 우리나라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다마신 도시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다뤄줬을 때 거기는 정말 많이 외곽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건축하려고 해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죠. 그 외곽에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게 아니고 다시 지으려고 해도 나이 막 그때 70, 80 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재건축입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 60, 70 되고 아파트는 40년, 50년 되었는데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가격 말씀드릴 때 오래된 아파트 뭐 그 약간 이렇게 층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호선님 고맙습니다.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21년도) 고점 찍은 아파트들 회복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여기 고점 찍었는 거 100을 기준으로 21년도에 21년도 고점이 정말 저는 그게 애매했어요. 21년도에 고점 찍은 아파트 어쨌든 요 100으로 잡고 봤을 때 40%가 빠져서 60이 되었다. 60이 다시 100이 되려면 이거 몇 퍼센트 올라야 되나요? 60% 올라야 60% 올라줘야 되는데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더 선호되고 더 모이는 것을 또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와, 60% 상승해야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부분들이 다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인 화성파크 드림 2억 619 갑자기 요게 눈에 한 딱 띄네요. 이건 뭡니까? 2억 619 요거 그건가요? 여기 아직도 뭐 그거 뭐지? 공무원 임대 아파트 뭐 그런 게 아직 있나요? 끝자리가 권리에 들어서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임대 아파트들은 이렇게 보면은 끝자리가 착착착 맞아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세는 웬만하면 2억대, 2억 중반 하면 웬만한 곳들 지금 골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매매가는 아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3억 5천 정도, 그 이상 뭐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요거 대충 전세가율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 3.5가 2.5. 내가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면 요거 1억 정도 들어가는 요런 상태.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빨리빨리 구해진다는 그런 보장들이 지금 잘 없죠. 그래서 뭐든지 확실한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죽전 내거리 빌리브스카이 10억 간 적은 있었나요? 간 적 없었죠. 분양권 부자반이 분양권 상태에서 있었을까요? (10억) 갖는 기억은 없는 것 같아. 우리 머릿속에는 다 그냥 10억이에요.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동네는 막 10억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네, 김정민이 없었는 게 맞죠. 예. 뭐 호가상으로는 막 11억, 12억 분명히 있었지 싶어요. 그러니까요, 부자분 웬만한 곳들 아이파크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현대 아이파크 1차가 되었건 2차가 되었건 저 비싼 거 7억도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비싼 아파트들 아마 여기 월성 3정 얼마로 기억하세요? 월배 3정, 월성 3정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하고 실제 거래 가액하고는 좀 다르다는 부분. 월배 2차 아이파크 이거 잘 나갈 때 가격 거의 한 7억 갔었을 거예요. 7억 살짝 넘었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월배 3정은 부자분이 8.8억 분양권 상태에서 8.8억인가? 뭐 그 정도 갔었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 다시 8억을 박정호님 삼선이 다시 대박치는 날이 오면 가능해도 그건 이제 불가능할 듯 합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 덕분에 부채로 잘들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신냉전 시대로 각자 도생. 그 지극히 지금 뭐 상식적이고 그런 것들 다 무시해도 될 만큼 너무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동안 바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지성으로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그런 시절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대구의 월세 선호가 더 심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살아나고 있지를 못해요. 다른 지역들은 좀 전세 거래가 금리가 워낙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요게 좀 살아나고 있는데 대구 지역은 요게 그닥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지금 요 부분도 2018년 19년하고 맞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만약에 지금 뭐 시장 금리가 과거처럼 전세 금리가 진짜 5% 후반대 막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었다면 아마 이 전세 가격은 훨씬 이전에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매매 가격도 훨씬 더 많이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빚을 제외하고 나면 자산이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는 갭 투자 아니면 영끌 이런 층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금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대별 거래량 2월 이후로 거래량이 다시 꺾여 나간다는 부분 아주 요 부분이 정확하게 딴 때는 2월 이후로
작년에도 2월 이후로 거래량이 꺾였는데 지금도 아마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2월달 거래가 꺾여 나가는 부분도 예전 자료들도 한 번씩 볼 필요는 있고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84%까지 85%. 그 2억 중반이면 웬만한 전체 다 살 수 있다라는 부분. 4억 이상은 또 5% 정도, 7%, 6% 정도예요. 4억 이상. 그러면 요거 집값 아까 수성구 오늘 뭐 비싸게 거래된 거 거의 뭐 한 7억, 8억 이렇게 거래되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 수준. 네, 월세 이제 마무리돼 가서 영상 부분 마무리 준비한 자료까지만 살펴보고 댓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월세 거래량 64건.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1, 2월달 계속 양호하죠. 전세 못 살겠다. 전세 못 살겠다. 지금 은행도 못 믿을 판인데 은행, 저축은행들 지금 미국에 막 빼나가죠. 돈 막 빼나갑니다. 못 믿겠다. 소형은행들 못 믿겠다. 돈 빼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저축은행, 뭐 새마을 금고, 뭐 계속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되잖아요. PF 부실과 관련해서 뭐 증권사 뭐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대구 사람들 집값 하락 먼저 경험하면서 전세금 제때 못 받는 이런 모습들 경험하면서 월세 선호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 계속해서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까지 좋았다. 3월부터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점에 입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전세 입자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예상했던 사람들, 그런 부분도 계속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끝부분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 사실 사람들은 영상 시청자의 대다수는 앞부분의 매매 가액 요런 것들, 거래량의 추이, 매물의 추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이 뒷부분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뒷부분 거의 보지도 않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매일같이 떼서 붙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다뤄드립니다. 네, 방다당님, 네, 처음 보는 필명이네요. 2, 3개월간 급매 초급매로 거래가 된 가격이 지금 임금 수준에는 맞는 것 같은데 급매 초급매 40% 정도 떨어진 수준의 가액. 네, 그것도 금리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니 집값은 안 오를 수는 없지요. 인플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랬으면은 집값 지금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더라. 여러 가지 막 온갖 것들이 다 끌어오지만 지금은 일단 그 부분은 마치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 2배, 3배 되는데 집값은 지금 그대로이길 바라는 것은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집값이 계속, 그러니까 임금이 정체되는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고 한번 당다당님도 한번, 일본이 30년 이상 임금이 정체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네도 그렇게 임금이 30년 이상 정체된다. 그런 시절로 간다고 치면은 그럼 집값 안 올라야지 일본처럼 정상인 그런 시절이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시절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우리는 계속 올라간다. 현대차 킹산직 연봉 2억 된다. 토요타 생산직 연봉 5천일 때 우리는 현대차 킹산직 연봉 2억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 집값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만든 자동차, 토요타 자동차보다 4배 비싼 현대 자동차 누가 사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삼전이 9.9만원 찍고 하락했죠. 9.9만원까지 갔었군요. 거기서 더블이 올라가려면 삼전이 매출이 최소 더블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 치킨 게임의 시절을 이제 반도체는 항상 그 과거 하이닉스, 뭐 현대전자였던가요? 그 시절부터 막 이 엄청난 치킨 게임의 역사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 엄청나게 용인 지역에 뭐 300조 원 투자하고 뭐 이런 이야기, 또 미래 세대 먹거리가 되면은 좀 좋긴 하겠어요. 사소한 인생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저 혼자 속사포처럼 쏟아야 되면 15분이면 끝날 것을 거의 5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라이브 부자판에 그 뉴스 자료를 끌고 와서 하는 것이 아마 뉴스를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뉴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 타겟이 정해져서 맨날 보던 그것들만 계속 보게 돼요.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언론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저희 한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약간 뒤집어서 보려고 더 노력은 하는 취지고, 제가 그걸 몇 달간 지속을 했는데 아무튼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참고로 그냥 봐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종원님 그렇게 그래 계속 일본 사례를 따라가고 근래 뉴스들도 우리도 혹시 일본처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네, 김댕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유인경님. 제가 포항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세종시 내용을 다뤄드린다고 못해서 3월 23일자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후딱 만들어서 그거는 네 한번 참고하시도록 제가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환님 하락론자 아니시고 인플레만큼 적정 수준 인상 찬성.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작용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아파트 가격 올랐던 곳들 심심찮게 보인다. 매력적인 것들도 보이는 것이 맞다. 가급적이면 금리, 싼 금리를 적용받아서 살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남들보다 5%, 10% 더 할인받아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지금 위기 앞에 또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공포감도 물론 있지만 매력적인 것들도 있긴 합니다. 없진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